네, 안녕하세요. 비트금 쪽입니다. 23년 4월 20일 유튜브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비트와 이제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저희가 항상 보는 건 나스닥과 환율 뭐 등등을 보는데요. 뭐 어제의 나스닥과 환율과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자리이다. 하늘 같은 경우에도 요 고점을 뚫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결국엔 여기서 꼬꾸라졌고 또 횡보를 할 건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 그런 자리에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돌파하지 못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이제 5월 초에 5월 4일이었나요? 5월 4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저번에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bp를 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제 얼마 금리 인상 FOMC 의사 발표를 얼마 안 납두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냥 이런 지표들의 좀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진짜 솔직히 조금 헷갈리는 장이고 조금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저희는 이제 매매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죠. 나스닥은 일단 그렇고요. 비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그러니까 저의 기준이고 이제 저의 매매법에 맞췄을 때는 드디어 한 번은 도달해야 된다고 한 자리에 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비트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알트들도 그에 따라서 꽤 많은 하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냥 빠진 만큼 빠졌다. 그 남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결국 이 지점부터 솔직히 여기서부터였잖아요. 여기 올라왔을 때부터 결국엔 요 31평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쪽으로 올라올 텐데 그리고 올라오는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가는 거고 횡보하는 동안 알트들의 순환 펌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0일 이평선이 도달하는 구간은 한 이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터치는 안 하고 그냥 한 번 더 오히려 슈팅을 줬다가 무섭게 더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꼬꼬라져서 이렇게 닿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도 비중을 비트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고 해서 비중을 크게 올리지 말라고 했죠. 제가 분명 얘기 드렸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알트가 다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비중을 크게 올려가지고 매매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고 그 이후에도 결국 비트가 힘이 조금 부족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가 싶더니 원하는 위치 지금의 자리 31평선에 결국 닿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닿는다고 얘기는 드렸고 이게 왜 그러 뭐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평선 뭐가 중요하냐 닿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럴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심리가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30일 동안에 매수한 평균 단가를 점을 찍어가지고 이어놓은 게 이평선이잖아요. 31평선이거든요. 그러면 30일 동안의 평균 단가
평균 단가라는 건 사람들이 이 금액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에서 30일 동안에 고민과 고민 끝에 산 금액이 30일 이평선에, 그렇게 고민과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결국 30일 이평선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심리를 막 생각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평선에 이미 담겨 있다. 그러면 30일 정도면 중기 이평선 정도는 되니까, 완전히 중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꽤나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중심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보통 주식에서 20일 이평선, 코인에서는 사람들마다 다루는 중심선이 좀 다르지만 제가 보기엔 30일 이평선이 꽤 중요한 중심선인데 한 번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반응이 동결일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쫙쫙쫙 치고 가는 거예요. 또는 이미 지금 요 반응이, 이런 반응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어느 정도 이미 적응이 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선반영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번 FOMC 이후에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이 모습이 제일 좋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살짝 올랐다가 내렸다가, 살짝 올랐다 내렸다, 살짝 올랐다 내렸다, 요 녀석을 32평선을 조금 지지하면서 살짝 깼다, 지지하면서 깼다, 뭐 이렇게 살살살 요게 옆으로 또 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FOMC 얼마 안 앞두고 그 지점에서 꼬꾸라질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어쨌든 금액이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갖다 꽂는 것만 아니면, 오르든 내리든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흐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지금의 이평선, 이 보라 색깔이 151평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360일이라고 했어요. 1년과 6개월. 이게 크로스가 생깁니다. 크로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7일, 10일, 30일, 150일, 360일 정배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강력한 슈팅 및 강력한 상승을 위한 일종의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뭐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이평선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결국은 큰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 앞전에도 봐도 지금 이런, 여기서 보시면 18년도에 여기서부터 17, 18년도 대상승 이후에 하락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19년도까지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지금과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죠. 천천히 올리다가 크로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마치 이 모습이죠. 지금의 모습이 30일 다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깼다 말았다 깼다 말았다 깼다 말았다 하다가 쭉 올리는 거예요. 요러고 거의 이 상태에서 두 배를 비트가 올라 버렸죠. 근데 이 기간도 약 한 달 정도 상승을 주고, 또 이거 가지고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정배열을 만들었다가 비트의 상승을 주고 꼬꼬라집니다. 그러고 다시 여기서부터 좀 횡보 깨졌다 횡보, 이때가 코로나죠. 깨졌다 횡보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 이평선 두 개가 크로스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정비율을 쫙 만들면 슈팅하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이때 기간이 이제 반감기에 맞춰진 기간인데 지금도 흐름이 비슷해요. 아직 반감기까지는 1년 이상이 남았고, 지금의 자리는 한 요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저희의 모습은 이제 여기서의 모습은 다시 쭉 올라오겠죠? 제 생각에는 한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 원화 가치로 봤을 때는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트가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는 원래 제가 첫 번째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0K 그러니까 원화 가치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4천만 원의 1차 저항 큰 틀을 봤을 때 그 다음은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요번에 4천만 원만 갔었고요. 결국 터치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금 올라가면 요 자리 지금 여기서 많이 싸워 치고받고 했던 자리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약 5천만 원.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을 시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아래 치고받고 하다가 반감기가 다가오는 기점으로 다시 대상승장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끝났다 이거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요. 지금 사실 여기 모습만 봐도요. 수급이 이거 보세요. 앞전에 있던 거래량들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바이낸스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거래량들이 여기서 터져 나왔어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요거를 다 팔아먹고 나가진 못해요. 왜? 전체 시장의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 팔아먹고 나가진 못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슬슬 빌드업을 하면서 천천히 결국엔 대상공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하지만 꽤 오래 걸리겠죠. 그 꽤 오래 걸리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이제 매집을 하는 과정이겠죠. 지금도 또 하나의 매집하는 과정이에요. 그 엄청난 상승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매집하는 과정에서도 몇 배의 슈팅들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같이 올라타서 먹고 가면 된다. 그 생각입니다. 어쨌든 비트는 그래요. 지금 자리는 일단 1차적인 자리까지 왔어요. 저희가 얘기 드리는 항상 말했던 1차적인 자리. 중요한 지지라인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를 좀 강하게 이탈을 하면요. 강하게 뭐 이렇게 강하게 한번 싹 이탈하면 모습이 좋지 않고 알트들이 다이빙 할 것 같은 느낌이 오면 한 번 털고 가야 됩니다. 한 번 털고 가야 돼요. 이게 왜 털고 가야 되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런 30의 이평선을 지지를 못하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버텨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렇게 쫙쫙쫙 계속 이 30일을 뚫지 못하고 쫙쫙쫙 떨어져요. 이런 엄청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왜 일단 기준은 일단의 저희의 기준과 신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여기까지 조정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고 터치 한번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로만 순환을 해서 드시라고도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요 음봉 때도 비트의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32평선을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간의 조정을 조금 두려워하신다면 비중 줄여서 매매하라고 또 얘기 드렸어요. 얘기 드렸고 결론적으로 지금 다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중을 내가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비중도 높고 그리고 앞전에 매매했던 것들에서 이득을 좀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음봉을 주면 음봉을 더 줘서 쫙 밀어버리면 털고 나가야 돼요. 일단은. 그럼 손해 아니냐? 앞전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해 보는 건 괜찮아요. 먹은 거를 다 뱉어내는 것보다 약간만 뱉어내고 수수료도 생각하고 나갈 때 나가야 됩니다. 그거 아까워서 또 들고 있다가는 진짜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금액도 항상 정해놓고 어떤 지점에 손절할 건지 그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의 자리 비트가 여기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애들
자, 인터넷이 오늘따라 좀 느리네요. 비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어피는 잘 되는데. 자, 도지코인 보시죠. 결국 사서 125원까지 약 20% 내지는 좀 천천히 사신 분들도 10% 이상의 이득을 받다가 지금은 5% 내지 한 15%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비트가 밀어서 쭉 미끄러져. 여기까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죠? 미끄러질 수 있어. 그럼 아까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요거를 어, 나 15% 받는데 이때 5 팔아가지고 여기서 손절 또는 약익절 하는 게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후회는 어떤 후회를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분할 익절 해야 된다고. 어떤 지점에서 앞전에 걸리는 라인이 있으면, 이런 라인이 있으면, 내가 분명 도지도 얘기했어요. 이런 라인이 있으면 여기서 분할로 벌써 팔았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회와 그거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되지, 다른 거에 대한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항상 분할 익절을 하라는 이유가 또 그것 때문에도 있어요. 일부 익절을 해놔야 나중에 내가 내려왔을 때 파는 게 아쉽지가 않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분할 익절을 항상 해놔야 됩니다. 결국 투자하는 시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1분 1초 단위로도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시황이. 그렇기에 항상 분할 익절. 그리고 도지 말고, 비썸이 잘 돼야 되는데 비썸이 잘 안 되네요. 도지 말고 마이네이버 앨리스 이 친구도 있고요. 이게 비썸이 좀 느리네요. 잠시만요. 이 친구도 얘기 드렸었는데, 사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상 이 앞전자리가 걸려있는,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앞전자리가 걸려있는, 여기선 분할 익절 했어야 됐다. 그리고 또 누구? 베라시티. 이 친구는 전 털었어요. 이게 얘기를 못 드렸는데 털었다고. 이 지점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 이거 방송에서 여기서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이때 한 20%대였거든요. 19% 20% 됐던 것 같은데, 분할로 한 번은 파셔라 얘기 드렸습니다. 익절을. 그러면 사실상 지금 와서는 거의 원금에 가까워졌을 거예요. 저희가 이쯤에 샀거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은, 여기서 분할로 익절하신 분들은 결국 20%에서 반을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걸 팔아도, 원금에서 남은 걸 팔아도 요때 반 판 게 있어서 익절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잘 갈 것 같다가도 갑자기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분할 익절 하셔라. 물론 잘 가다가 슈팅을 더 많이 줄 수 있죠.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견딜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익절도 하시고, 매수할 때도 좀 분할로 매수하시고,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 아까 댓글에 보니까요, 코티를 봐달라고 하셔서 코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코티 이 친구는요,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유는 차트를 이렇게 일단 늘려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상장 기준, 상장할 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많겠죠. 근데 상장할 때 거래량보다 일단 최근에,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 해봐야 뭐 지금 몇 년, 이제 1년 조금 지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상장했을 때보다 강력한 슈팅이 나온 자리가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1차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언급을 전혀 안 했던 이유. 얘가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없고, 두 번째 1년이 안 된 코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은 이 150일 이평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 이 150일 이평선 근처, 그러니까 뭐 이 녀석을 봤을 때 이 기준으로 해서 마치 이런 무빙이거든, 이런 모습이거든요. 차트의 모습이. 예를 들면 이런 매집봉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덜해요. 적어요. 이런 모습들도 좀 적고, 그리고 아, 지금에 와서도 큰 점진적인 거래량은 조금씩은 붙었던 것 같은데 뭔가 크게 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요 좋아하는 녀석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뭐 가령 이런 자리에서도 뭔가 슈팅이 쭉 나오고 거래량도 요 자리에서만 빵빵 터져서 내려가고 빵 터져서 내려가고 살짝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면요. 아, 좀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보면 괜찮을까요? 알케미페이 여기서 저희가 매수했었거든요. 얘도 상장가 이후에 보시면 상장 이후에 1년치 얼마 안 됐던 앤데 위 밑에 거래량을 보시겠어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상장할 때 당시보다 거래량이 높은 부분이 많죠. 그러면은 요 근데 심지어 그 기준이 5분의 1 토막이 난 자리에서의 모습들이었어요. 상장 이후에 5분의 1 토막이 난 자리에서의 거래량들이 빵빵빵 터진 게 예사롭지가 않았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자리들을 보면 쫙 올려놓고 거래량 죽고 쫙 올려놓고 거래량 죽고, 근데 거래량이 터진 자리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 이 영망치 형태의 매집봉이 서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거길 딱 찌르고 저항받고 떨어지는 자리가 전부 다 150 이평선 자리였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했어야 됐는데 아까 코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모습을 크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매력적인 거래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좀 이런 터치나 매집의 모습이 좀 애매하다. 그리고 사실 이 친구를 저는 언급한 적은 따로 없습니다. 저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사실 좋다 나쁘다라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얘기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얘를 뭔가 차트를 해석한다거나 평가 차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방향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지금은 이제 이 360일 선을 저항받고 떨어졌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도 좀 굳이 얘기하자면 150 이평선에서 이 차트들이 모여서 슈팅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데 결국 360일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중인데 흐름이 하락 흐름이죠. 얘를 지지할지 몰라요. 이 딱 그리고 올라가야 돼, 양봉 그리면서.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고점에서만 산 게 아니라면, 뭐 밑에서 사신 거라면 분할 익절 해두세요. 언제나 지금이라도 해두셔야 돼요. 여기 다시 왔을 때 하겠다, 그건 욕심입니다. 내가 언제나 누군가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자리가 분할 익절 또는 손절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음. 자, 어쨌든 분할 익절 좀 위에서 하셨다면은, 사실상 이런 거는 이런 위에서 하셨다면은
아,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이렇게 이런 위자리에서 사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손절하는 게 맞고,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배 아파하지 말고 그냥 손절하는 게 맞고, 기준이 없으셨다면, 이걸 산 기준이 딱히 없다면, 저한테 기준이 없었다면, 어쨌든 기준이 없었다면 파는 게 맞고,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위에서 사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 난 진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믿고 가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없으셨다면 손절하는 게 맞고. 1번 요 위에 샀다 그러면은, 위에 샀는데 기준이 없다 그러면 손절이 맞고. 2번 내가 여기 샀다 근데 기준은 없다 그러면 부분익절, 무조건 부분익절. 부분익절 해놔야 원금 이쪽에 와서 팔아도 이득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은 파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샀다 그래도 20%잖아 지금. 반은 파세요. 파셔야 한다. 반은 무조건 부분익절. 원금이다 그냥 파세요. 기준 없이 산 건 무조건 팔아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가 원금 자리다 파세요. 아니면 내가 이 앞에 물려있다, 여기 앞에 물려있다, 그거는 기다리세요. 뭐 솔직히 근데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 앞에 물려있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물려있다. 3번 그래요. 3번 여기까지 여기서 물려있다.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 사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추가로 물타기 하라고도 얘기 못하죠. 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여기서 좀 괜찮아지려면 얘도 이렇게 좀 하락에 나온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이제 하락의 이제 흐름을 탔는데 만약에 차트를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까지 올 텐데 여기서 좀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져야 돼요. 그런 모습이 한 번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부족해요. 거래량이 부족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개인의 몫이지만 제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일단 코티를 봐달라고 하셔서 제 기준에서 봐드린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결정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는 기준에는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요거를 언급한 적은 없다. 예. 그래도 굳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이런 밑에 샀다면 부분 익절하시고, 요 위에 샀다면 기준 없이 위에 산 거라면 손절하시고, 이 앞에서 샀으면 그건 답이 없다. 물타락하라고도 말 못하겠다. 그렇다고 그냥 팔로 하고도 말 못하겠다.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확률은 적어 보이지만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은 사실상 존버를 하면 안 돼요. 상패되는 게 하루아침에 매일매일 상패되는데 존버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말고 아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결론적으로 요 비트 같은 경우에도 비트에 대한 모습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에서는 닿을 거고, 앞으로의 모습, 앞으로의 요 비트의 무빙을 좀 지켜봅시다. 얘가 만약에 여기서 꼬꾸라진다면 한 번은 털고 갈 생각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야, 비트 또 여기서 이 31선 계속 지지하면서 가니까 제가 한 10원까지는 갈 것 같다고 몇 번 얘기 드렸었는데, 저도 근데 이 녀석은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갖다 팔아버렸는데, 저까지 털리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요. 미드.
어쨌거나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